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 그리고 세도 정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황국 정치 이후에 서인이 등극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제는 영조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근데 영조라는 왕을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영조와 정조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두 명의 천재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영조는 약간 스타일이 달라요. 영조는 태어날 때부터 천재였고요. 정조는 만들어진 천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조는 태어났을 때부터 굉장히 천재였다고 해요. 하지만 정조는 영조의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사도세자입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그 권력 싸움에 밀려서 결국에는 영조에게 뒤주에 갇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들이 그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권력가들은, 권력을 잡고 있었던 사람들은 정조가 왕에 오르면 자신들이 다시 복수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어렸을 때부터 정조를 죽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정조는 자신의 신변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서 잠을 안 잤답니다. 그래서 잠을 안 자는 동안 계속 책을 봤대요. 그래서 후천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천재입니다. 그래서 두 명의 천재왕, 영조와 정조의 정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탕평책이라는 정치를 시행하는데요, 영조는. 자, 탕평책이라는 건 탕탕평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디 한 군데 치우침 없이 공평하게 정치를 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방금 이전까지 서인과 남이 이렇게 그 여러 개의 붕당들이 만들어져서 권력을 주고받았잖아요. 이런 걸 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사람을 뽑아고 공평하게 뽑아와야 된다. 그래서 탕평책이라는 것이 시작합니다. 영조와 정조는 똑같이 탕평책을 하는데 영조 같은 경우에는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서원을 정리해버려요. 자, 서원을 왜 정리했냐면 이 서원 뒤에 있었던 살림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에. 그런데 살림이 뭐냐면 지방에서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이 후학들한테 자신의 정치 이념을 계속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뒤에서 조절하는 사람들을 살림이라고 불렀어요. 뒤에서 숨어가지고. 그래서 이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서원에 주로 포진되어 있으니까 서원을 한번 싹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이 서원이 백성들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한번 정리를 해요. 자, 그 다음 균역법을 실시합니다. 영조 같은 경우. 균역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전에 임진왜란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진왜란 때 훈련동함이라는 걸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군인을 역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직업군인 형태로 바꾼다고 했어요. 그래서 직업군이면 월급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을 다시 이제 돈으로 받기 시작해요. 백성들한테 쌀로. 그래서 이전에는 1인당 2필씩의 그 역을 내야 되는데 균역법 같은 경우에는 한 필로 줄여줍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삶을 조금 풀어줍니다. 그리고 탕평파를 중심으로 탕평 정치를 하게 되죠. 하지만 이 탕평파는 주로 영조 때 외척 세력들, 그러니까 영조의 아내의 가문들의 세력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었어요. 그 탕평책을 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이후에 정조는 할아버지와 다른 정치를 합니다. 탕평책을 똑같이 하지만 조금 내용이 달라요. 붕당에 상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면 그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다 등용했었습니다.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영조는 탕평책을 했지만 주로 탕평파에는 자신의 외척 가문이 많이 들어와 있었지만 정조는 그런 걸 다 배제하고 능력 있으면 무조건 다 뽑았던 거예요. 그 다음 규장각을 설치했고 초계문신제를 시행했습니다. 초계문신제라는 건 능력 있는 사람들을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뽑아서 규장각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초계문신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장영령을 설치합니다. 장영령은 그 정조의 친위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화성을 건설합니다. 이 화성을 건설할 때 중요한 게 누구냐면 정약용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약용이 거중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돌을 작은 힘으로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걸 개발해요. 그걸로 화성을 짓게 돼요. 그래서 원래 공사 기간보다 훨씬 더 단축된 시간으로 화성을 완성시킵니다. 그만큼 이제 규장각에서 포진되어 있던 많은 학자들이 이 시기 때 활동을 했고 정조가 그만큼 노력을 했다는 걸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자, 그리고 시내통공이라는 걸 하게 돼요. 이 시내통공을 하면서 조선시대 말기로 가면서 상품 경제가 굉장히 활성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가 굉장히 활성화되는데 그 이유는 금난정권을 폐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금난정권이라는 걸 설명해 드리자면 금합니다. 난전을. 자, 금난전권이라는 건 난전을 금지하는 권리예요. 이게 뭐냐면요. 원래 조선시대에는 상인들이 국가에 세금을 내고 활동하는 시전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시전상인들 중에서 그 대표되는 유기전 시전상인들이 있었어요. 유기전이라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세금을 내고 하는데 난전, 즉
세금을 내지 않고 난잡하게 벌어진 시장을 얘기합니다. 이 난전이 계속 벌어지게 되면 자신들의 세금을 다 내고 하는데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이 시장 상인들한테 무슨 권리를 줬냐면 난전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줬어요. 그래서 난전이 눈에 보이면 다 때려 부셨어요. 하지만 정조는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시장 상인들의 난전권을 금해버려요. 금난전권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금난전권을 폐지하는 걸 신의 통공이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리고 자, 영조와 정조의 그 탕평책이 포인트지만 이 포인트는 두 명 다 똑같은 탕평책을 했지만 차이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조는 탕평파라는 걸 만들었고 그 탕평파 안에서 외척 세력이 더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조는 할아버지와 다르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능력이 있으면 붕당에 관계없이 뽑았다는 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둘 다 똑같은 탕평정치지만 자, 그 다음 그 이후에 정조가 죽고 난 뒤에 세도정치라는 기간이 일어나는데요. 세도정치가 뭐냐면요, 순조, 헌종, 철종 이 3대 왕에 있어서 안동 김씨와 풍양주 씨, 즉 한 개의 가문이 그 나라의 모든 정치를 관리하는 걸 세도정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일어났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영조와 정조가 너무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영조와 정조가 모든 일을 다 관장했었어요.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이 일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줄 수 있었습니다. 이 일에는 누가 제일 적합하겠나? 천재들이 정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잘하겠죠. 하지만 정조가 죽은 뒤에 그만큼의 천재인 왕이 등극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내 뒤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외척 세력들이었던 거죠. 와이프 가문들. 그래서 이 외척 세력이 너무 힘이 강해지면서 한 개의 가문으로 권력이 이양돼가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가문, 안동김씨라든지 풍양조씨. 순서는 순조 때는 안동김씨였고요. 현종 때는 풍양조씨였습니다. 다시 철종 때 오게 되면 안동김씨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개의 가문의 권력이 집중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리들이 진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뇌물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의 고요를 짜내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을 세도정치 때 일어났던 이러한 상황들을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삼정은 전정과 군정, 황국 이 세 가지를 삼정이라고 부르고 이게 문란해지면서 백성들의 고열을 짜냈다는 거죠. 전정 같은 경우에는 땅에 매기는 세금을 굉장히 심하게 걷다는 거예요. 군정, 아까도 얘기했지만 군역이 있잖아요. 그 군역을 부과하는 역을 부과하는데 말이 있습니다. 황구첨정이란 말이 있어요. 황구첨정.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역을 지지 않아도 되는 나이의 어린 아이들한테도 군역을 부과한다든지 또는 백골징포라고 해서 이미 죽어서 포를 낼 필요가 없는 사람들에게도 군역을 부과해서 포를 받아낸다든지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원래 어린 아이들이나 죽어서 없는 사람들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는데 불구하고 이 군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환곡의 문란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삼정의 문란 중에 제일 심했던 게 환곡의 문란이었는데 환곡이라는 건 원래는 농민 구제 정책입니다. 힘든 시기에 나라에서 곡식을 구워주고 그리고 추수를 하고 나서 그걸 갚게 하는 제도였는데 억지로 환곡을 이용해서 억지로 곡식을 구워주는데 억지로 빌려줄 필요 없는데도 빌려주면서도 그 무게를 재는데 안에 보면 쌀이 아니고요. 쌀 그 껍질이죠. 껍질과 그 다음 모래를 섞어서 무게를 늘린 겁니다. 그러면서 받을 때는 몇 배의 이자를 붙여서 받는 거예요. 이게 환곡의 문란이었습니다. 이 삼정의 문란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세도정치 기간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세도정치 기간은 한 개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게 되고 이러한 부패 상황이 발생하면서 삼정의 문란이 일어났다는 거. 조금 더 이 기사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러한 삼정의 문란이 있었다. 그래, 나라가 힘들다 그러면 고려시대 때 생각하면 나라가 힘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가게 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이 이후 상황, 삼정의 문란 때문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울 거지만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임술 농민봉기도 일어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세도 정치를 끝내기 위해서 나중에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는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이라는 거, 탕평책의 내용과 그리고 영정조의 업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외워주시고 문제는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는 사실 내신 문제는 잘 나올 수 있지만 수능 문제나 한국사 검정 시험에는 이 시기 때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의 차이점에 대해서 잘 물어봐요. 차이점 아까 얘기했죠. 영조는 탕평파를 만들어서 정치를 했으나 이 탕평파에는 외척이 많았다는 거. 정조는 능력이 있다면 신분 지위를 고와 막론하고 등극해서 고르게 정치를 했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세도 정치 한 개의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